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우리 지역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간 해상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거제울산 등 수족관에 갇힌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목소리였는데요. 바다와 공존해야 하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상 캠페인을 주도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노현석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현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일 환경의 날에 이제 다대포 앞바다에서 보트 시위를 벌이셨습니다. 이번 해상 캠페인 어떤 취지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5일에 했던 해상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중단 요구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수족관에 갇혀 있는 이제 고래들을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네, 요구였습니다. 네, 부산은 이제 바다랑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데요. 수산업이나 관광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바다와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살펴보면 바다는 단순한 개발 공간이나 폐기 공간처럼 취급되고 있는 게 많아요. 네, 후쿠시마 해고염수 문제 역시 이제 결국에는 오염의 부담을 바다에 떠넘겨도 되냐 이런 문제이고, 네, 돌고래랑 그 고래를 좁은 수조에 가두는 문제도 인간 편의를 위해 해양 생물을 소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환경의 날을 맞아서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실제 바다 위에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이런 해상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핵 오염수 문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제 방류가 시작된 지가 이제 그냥 2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좀 버려진 양이나 이런 걸 아, 또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네네. 일본 도쿄전력 발표 기준으로 일단 살펴보면 네. 23년 8월부터 예. 이제 투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4만 톤이 넘는 네.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일본은 매년 약 5만 톤 안팎의 규모로 계속 방류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방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일본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이제 해석해서 방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제 해양에 배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네네.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음. 특히 그 삼중수소라고 되게 언론에 많이 네네. 나왔는데, 예, 그런 물질 이외에도 장기 영향을 우려하는 물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장기적인 해양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저 부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근데 실제로는 좀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진다는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정부 대응이나 이런 데 좀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네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환경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바다는 국경이 없는 공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오염이 되면 결국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 이런 아, 네. 부분이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네네. 지금처럼 계속 뭐 문제 없다라는 설명을 반복해서는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냐 싶고, 피로도만 오히려 쌓일 뿐이라 생각하고요. 네네. 정부는 독립적인 장기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 일본 정부에는 해양 투기 중단과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은 바다와 이제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지역의 생존 문제로까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저 또 수족관 고래 문제 이야기 앞서 이제 해양 생물들을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아픈 말씀 같은데 예. 현재 전국에 이제 그 18마리 고래가 갇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이제 우리 영남 지역 수족관에서 또 고래가 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저희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일단 수족관에서는 돌고래랑 혹은 그 벨루가 같은 고래류들이 여전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동물들이 원래 이제 수백 킬로씩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해양 포유류인데, 네. 이제 좁은 수조 안에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국가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랑 건강 악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제기돼 왔어요. 네네. 특히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돌고래 폐사가 있었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역시 폐사 논란이 이제 반복돼 왔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관람동물로 이제 고래들을 볼 게 아니라 생명과 동물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 방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용이랑 책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면 이제 적응 과정과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고 네. 또 수족관 운영 자체도 관광 수익 구조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기업과 지자체가 이제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러면서 기업의 의지보다는 사실 시민단체들 간의 합의나 혹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면서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법 개정이나 논의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네. 문제는 이 긴 논의 사이에서도 고래들은 계속 좁은 수조 안에 갇혀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래 여러 폐사 사례가 반복되었는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매우 느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시를 어떻게 유지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냐 이런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보호라든지 적응 지원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인공시설에 평생 가두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물권 차원에서도 이 고래를 가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좀 높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